2025년 2월 16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제가 대한공화국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조선왕조실록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습니다만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조선금이 27명인데 철종까지만 실록이 등재가 됐습니다.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등재가 해서 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고종이 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것도 있고, 그래서 조선왕조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제가 대한공화국이라고 말한 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1919년부터인데 대한공화국이라고 한 것은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한 동학혁명 직후에 대한제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고종의 역사하고 우리 그 민간에서 실록이라 하면은 대한공화국이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전부터 제국이 아니면 공화국이니까, 그래서 대한공화국 실록이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고종 실록과 순종 실록을 조선 총독부가 썼어요. 때문에도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빠졌죠. 고종 태왕제 실록, 순종 황제 실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데, 우선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뺐다는 점을 하나 기억하고요. 그것은 뺀 이유 중에 우선 국호가 대한제국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일제 조선총독부가 기술했기 때문에 뺐다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고종 태황제, 순종 황제라고 이름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황제라기다 엄청나게 높여줬다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제가 민비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명성황후라고 하지 민비라 그러느냐. 명성황후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제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전혀 반대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고종 태양제실록을 쓰고 순종 황제실록을 쓴 것이야말로 일제 조선 총독부였는데, 명성황후라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일제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민비라고 말하는 것은, 또는 명성왕후라고 말하는 것은 대한제국 이전에 이미 시해당했지 않습니까? 일본 칼잡이들한테 암살당한 것은 아주 천인국노할 일이고 저도 분개하는 일이지긴 하죠. 그보다도 우리 민비께서 이모군란 때 청국군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일제 강점기 이전에 이미 식민지의 신세로 전락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이모군란 때 민비가 자기 정권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자기만 망한 거였죠. 자기 정권을 연장시키기 안보를 위해서 청국군을 불러들였고, 그때 이완스카이가 새파랗게 젊은 장군이 청국군을 끌고 들어왔죠. 그래서 민비를 도와서 이모군란을 진압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년 뒤에 갑신정변을 또 진압했어요. 그 두 번 다 나라가 망한 건 아닙니다. 갑신정변도 무슨 반정이 아니고 그냥 민시 척족들만 힘들어진 거였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청국군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가장 마지막 잘못한 것은 10년 뒤에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하고 어떤 협상도 해보지 아니하고 청국군부터 덜컥 불러들였어요. 근데 그때는 청국군이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군이랑 같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청일간의 텐진작 때문에 같이 들어온 건데, 민비가 청일 들어오라고 부른 건 아니지만 청국군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청일군이 같이 들어왔고 땅에서 청일전쟁 일으키고 우리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동학혁명군하고 전주 하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국군을 불러들이지 않아도 끝났던 거였죠. 청국군도 일본군도 같이 한반도에 남아있다가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그 뒤로 우리나라 꼴이 아주 급전직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이제 1895년에는 민비 본인이 일본군 칼잡이들한테 희생을 된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의미사변까지 일어났죠. 저는 이제 이 조선 왕조 실록을 이어서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이라고 해서 이름을 했는데, 내용은 이제 시국강연 형식이죠. 시국강연, 강좌라고도 하고 시국강연 형식인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활자 매체인데, 저는 이제 오디오도 이렇게 제가 음성으로 하는, 그 다음에 제 얼굴로 보이는 비디오도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 실록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공화국 실록인데, 1894년 동학혁명으로부터 대한공화국 실록은 출발하는 것이고, 물론 그 뒤에 대한민국은 19년 3.15 때 운동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혁명은 남접 대표 전봉준, 북접 대표 손병희가 항쟁을 했지만 그때는 패전했는데, 북접 대표 손병희는 25년 후에 3.1 운동을 일으켜서 25년 후면 1919년이죠. 결국은 대한민국을
잉태한 산파 역할을 했는데, 이 손병희의 한계는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천도교만으로 3.1운동을 해도 됐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많이 참석을 시키려고 이제 기독교계하고 개신교죠, 가톨릭 말고 개신교계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승훈이라고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신데, 그분을 대표로 해서 기독교 인사들도 접촉을 했어요. 원래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독교계에는 비용 마련이 안 돼서 빌려줬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좋은 뜻으로 보다 더 많은 종교 세력을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천도교만의 3.1운동이었으면 동학혁명에 그대로 적자가 되는데, 개신교도 섰고 거기 또 한용우를 비롯한 불교 인사도 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동학혁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상관이 많지요. 왜냐하면 주도 세력이 천도교였고, 아까 말했잖아요, 비용도 천도교가 대납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중에 기독교가 천도교한테 갚은 것도 아니죠. 그냥 그랬는데, 그리고 바로 손병희 선생은 투옥이 됐어요. 투옥이 돼가지고 22년 3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잠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보석을 해줘서 병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결국 옥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3.1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대한민국이 출범도 했지만도 어떤 정리를 제대로 못 해주고 돌아가셨는데, 옥사를 한 것이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지만은, 후에 천도교 세력이 그 3.1운동을 정확하게 건국운동으로, 그리고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즉 민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격 규정을 해줬더라면은 아쉬움이 들었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나머지 그냥 뭐 3.1운동은 만세운동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막 기독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것은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 동학혁명과 연계성, 그러니까 25년 만에 다시 이렇게, 동학혁명은 25년 전에 실패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고 25년 뒤에 맥락을 이어온 것인데, 그 맥락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상관없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동학혁명 명예회복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도 어떤 아쉬움이냐면은, 동학혁명 때 사실은 그 동학혁명 세력이 있고 반대로 진압했던 세력이 있는데, 진압했던 세력들이 그 동학혁명 이후에 의병활동을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병활동은 동학군들도 있지만 동학군 아닌 그 세력에서도 의병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명예회복 시킨다 해가지고, 그래서 의병활동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얼버무려놨죠. 그러니까는 동학혁명의 본뜻은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전환시킨 데 의미를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퇴색돼가지고 프랑스 대혁명보다 훨씬 더 깔끔한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 공화국을 완벽하게 만든 것은 100년이 가차에 지났거든요. 그런데 동학혁명은 25년 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수립함으로써 사실은 실패하는 게 혁명이 아니라 성공한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제대로 잊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 끊어진 것들, 그런 것이 지금 폐단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3.1운동이 들어가고 4.19가 들어갔는데, 3.1운동이 들어간 것은 동학혁명이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뭔가 좀 갑자기 1919년에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뿌리는 없고 처음으로 싹을 틔운 것처럼 그렇게 내비친 점, 그냥 운동으로 그쳤던 점, 사실은 혁명인데 운동으로 아쉬움이 있고, 4.19 혁명도 거기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미화를 한 거 있죠? 뭐 일부 세력들이. 그런 것은 4.19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 있음에도 이승만 독재를 부정한 것인데, 이승만 독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불법계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은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5.18이 사실은 박정희 죽고 나서 한 7달 뒤에 사건인데, 그때 헌법이 역시 박정희는 죽고 없지만은 그 유신헌법, 박정희 독재 유신헌법이 남아서 전두환에 의해서 자행이 돼가지고 5.18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5.18이 헌법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신 독재에 대한 확실한 청산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내야 될 것이지만은, 그 동학혁명, 4.19, 3.1 운동, 그 다음에 3.1 혁명이죠. 운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그것도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5.18 혁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거기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된 게 3.1운동 하나만 등재가 안 됐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네 가지가 대한민국 K혁명이거든요. 이 K혁명사를 잘 헌법이 다 담아야 한다는 것이 제